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미 이용하고 계시는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라우저, 윈도우, 맥, 뭐 이렇게 좀 환경별 세팅 방법이 존재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세팅 방식은 초보자도 금방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브라우저 방식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참고로 스마트폰 같은 곳에서도 이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구글 크롬에 접속하셔가지고 GitHub라는 곳으로 접속을 합니다. 수업은 이제 댓글에다가 함께 링크 첨부해가지고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접속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맞다. 그리고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꽤 자주 진행되는 편이에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13시간 전에도 업데이트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영상을 올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그러면은 보고 계시는 화면이랑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크롤을 한번 이렇게 쭉 내리시다 보면은 자, 여기 이제 Installation and Running 이라고 써진 부분을 보게 되실 텐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설치하는 방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아까 환경별로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지만 오늘 저희가 하게 될 방법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List of Online Services라고 나와 있습니다. 설치 없이 온라인으로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링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쪽으로 접속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온라인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구글 콜랩과 페이퍼스페이스 링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거나 이용해도 상관없고요. 저는 그냥 가장 위에 있는 더 라스트 밴이라는 분이 관리하고 계신 이 링크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링크가 안 돼가지고 다른 링크를 접속하여 진행하신다고 해도 전체적인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구글 콜랩 서비스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구글에서 온라인 파이썬으로 실행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빌려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코드들을 저희들이 컴퓨터가 아닌 구글이 빌려주는 컴퓨터에 실행을 하는 거고, 만약에 내 컴퓨터가 사양이 별로 좋지 않더라도 혹은 스마트폰에서 이 코드를 전부 실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는 구글 로그인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시작 전에 참고로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내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글 계정에 드라이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정보라든가 구글 드라이브에 중요 문서 같은 거 이런 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구글 아이디를 하나 생성해 가지고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겠죠. 물론 아직까지는 안전하지만 혹시나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로그인 하셨으면은 먼저 이쪽 보이시는 드라이브로 복사 이 버튼을 좀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코드의 사본 파일이 내 구글 아이디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실행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작 전에 여기 런타임 메뉴 탭에 여기 런타임이라는 곳에 눌러보시면은 런타임 유형 변경이라고 있어요. 여기 유형 변경 눌러주셔서 저는 아까 설정을 해두었는데 하드웨어 가속기에서 이제 GPU 이거를 GPU로 설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콜랩 실행 환경이 이제 GPU와 연결이 돼가지고 이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를 다 마쳤으니까 하나씩 코드를 실행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누가 뜨는데요. 그냥 눌러주시면 되고 세션이 맞다고 하네요. 그런 세션 종료하고 제가 녹화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가지고 아마 이런 메시지가 뜬 것 같아요. 자, 코드를 실행하실 때
여기 이제 왼쪽에 재생 모양 버튼이 있는 걸 눌러주시고 그 체크 표시가 뜰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처음 실행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연결 중 표시가 이렇게 뜨면서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코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드라이브랑 연결이 된 코드이기 때문에 드라이브 연결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 허용이 나오고요. 자, 계속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죠. 자, 이렇게 지금 실행이 됐는데요.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내 구글 드라이브와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코드를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코드가 모두 실행이 되고 나면은 이렇게 링크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가지고 접속해 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접속을 해놨기 때문에 탭을 옮겨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스테이블 디퓨전 체크 포인트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 드라이브에서 SD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모델 같이 한번 스테이블 디퓨전 여기 들어가시면은 모델 CKPT라고 파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좀 기본적인 스테이블 디퓨전에 설정되어 있는 모델 외에도 이제 좀 다양하게 파인 튜닝된 그런 여러 가지 모델을 다시 보여드린 여기 폴더 안에 넣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좀 전체적인 메뉴를 간단하게 좀 짚어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탭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투 이미지라고 적혀 있는데요. 텍스트를 입력해가지고 이미지를 뽑아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투 이미지라고 적혀 있는데 이쪽은 이미지를 넣고 프롬프트를 입력해가지고 변형을 시켜서 새로운 이미지를 뽑아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엑스트라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떠한 이미지에 대해 가지고 그 이미지의 사이즈를 키우거나 아니면 사이즈를 어떠한 이제 해상도로 수정을 한다. 뭐 그런 이미지 처리를 담당하는 그런 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png 인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든 이미지를 여기다 끌어 넣으시면은 어떤 프롬프트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체크포인트 머저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성능 과정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CKPT 말고도 다른 변형된 여러 모델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선택해가지고 비율을 섞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 프라이머리 모델 A 뭐 이런 식으로 있죠. 근데 지금 저는 이 기본 모델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인베딩 그리고 하이퍼 네트워크 이런 방법들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원하는 목적에 맞게 변형을 좀 시킬 수 있는 곳이고요. 세팅스 여기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설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익스텐션스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탭 기능들 외에 다른 기능들을 추가로 인스톨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는 곳이고요. 이제 어베일러블에서 이제 로드를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많이 나와 있죠. 지금 켜놓은 지 좀 오래돼가지고 에러가 떴는데 지금 이 화면이 보이시는 화면이랑 같은 화면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텍스트 투 이미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프롬프트라고 적혀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성하길 원하시는 그런 내용을 넣으면 되는 곳이고요.
이쪽 이제 네가티브 프롬프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하지 않는 내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배드핑거라든가 어글리 뭐 이런 것처럼 원하지 않는 그런 내용을 적어주시면 여기 이제 감소 효과가 적용이 되고요. 여기 이제 샘플링 스텝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수치가 낮을수록 좀 그림이 약간 좀 깨진다거나 좀 뭉개지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고, 이게 좀 높을수록 좀 더 디테일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 같은 경우에 아마 2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샘플링 메소드 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방법을 쓸지 좀 정해주는 거고, 이 샘플링 메소드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지는 이미지의 결과물이 조금씩 달라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width 그리고 height 뭐 이거 같은 경우에 각각 이제 결과물의 너비 그리고 높이를 설정해 주는 거고요. 기본 설정 같은 경우에 512짜리 이미지로 좀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 학습이 512 정사각형으로 학습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상태가 제일 잘 이미지가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리스트 오브 페이시스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얼굴이 좀 이상하게 나온 거를 한번 보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타일링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타일로 여러 개 배치했을 때 괜찮게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배치 카운트 이거 보시면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횟수이고, 이 배치 사이즈 이거 같은 경우에 한 번 생성할 때 몇 개를 생성할 것인지 정해주는 곳이에요. 결국에 이제 결과값은 이 두 개의 값의 곱수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배치 카운트가 뭐 5 그리고 뭐 배치 사이즈가 3이다. 그러면은 이미지가 5번 생성되고, 그리고 총 3개짜리 이미지가 5번 생성돼 가지고 15개의 이미지가 생성된다,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CFC 스케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가 얼마나 여기 적혀 있는 프롬프트를 정확하게 따라갈 것인가를 뭐 정해주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낮을수록 보시면은 뭐 프롬프트랑은 상관없이 약간 창의적으로 이미지가 좀 생성이 되고, 이게 좀 높을수록 이 프롬프트에서 명령하는 대로 이제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다음으로 이 시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은 이미지마다 시드 값이 존재하는데, 마음에 드는 이미지에 시드 값을 넣어주면은 그 그림의 스타일과 유사한 이미지로 만들어줘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 시드 값이 있는데, 이 시드 값을 복사해 가지고 여기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기본 설정 같은 경우에는 -1인데 이거는 이제 랜덤하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대충 헤드를 좀 넣어주시고, 샘플링 스텝스 같은 경우에 100 정도, 그리고 CFC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해놓고 제너레이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렇게 조금 기다리시면은 이미지가 생성이 돼요. 이 노이즈 과정을 거쳐가지고 점점 이미지가 완성이 되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좀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얼굴이랑 뭐 좀 많이 이상하게 좀 나온 것 같아요. 맞아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다시 한번 50 정도 해놓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좀 사파 같은 그런 이미지가 생성이 좀 됐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손쉽게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 가지고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만의 AI 이미지를 한번 생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